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는 현재 15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WHO가 무증상 전파 가능성을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카톨릭 의대 배순영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백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무증상 감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무증상 전파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무증상 전파라고 하기보다 무증상 감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병원성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이 되었을 때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기를 잠복기라고 그러죠. 네. 그럼 잠복기가 지나게 되면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네네. 근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낫고 네. 우리 몸에서는 바이러스가 증식을 했지만 네.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또 아주 미열이라든지 작은 기침 정도를 하면은 못 느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네네. 예, 그러면 다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고 우리 몸은 면역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들어와도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면역이 돼서 다시는 안 걸리게 되겠죠. 네. 즉, 감염이 됐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무증상 감염이라고 그러고 네. 우리가 잠복기 감염이라는 것은 감염이 돼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난 걸렸구나 알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그 무증상기라 할지라도 바이러스는 증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음. 논리적으로 보면 맞기는 한데 그럼 네.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바이러스 이 숫자를 잘 세어봐야만 이 사람이 딴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증상이 없는 사람을 지금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또 그러면 무증상 감염이랑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랑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네. 둘 다 증상이 없는 건 똑같지만 미감염인 상태의 사람은 새로운 그 바이러스가 다시 내 몸에 들어오면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걸리는 게 차이가 걸리는 거고.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증상이 당장 내 몸에 안 나타나면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내가 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니까 뭐 모르죠. 본인도 신고를 할 수도 모르는 경우가 없고. 많이 있습니다. 잠복기일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방역망이라는 뜻은 네. 물론 그것을 바로 지금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로 몇 분만 해도 진단이 가능하지만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발견된 지가 한 달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를 밝혀내서 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진짜 6시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개발해 놓긴 했지만 네. 지금 이 방역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진단해서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미증상인데 바이러스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방역망 이 시스템 안에서는 이런 잠복기 감염이라든지 무증상 감염인 사람들을 놓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이건 어느 과학 수준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요. 잘 그렇군요. 알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 이 신종 바이러스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확진 환자 추이 뭐 좀 빠른 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뭐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 같은데 15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많은 것이냐. 네. 근데 중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고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또 네. 한 가지 특징은 우리 이 15명의 환자들이 증상이 많이 발현이 돼 갖고서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 초기에 발견돼서 그래도 격리가 됐고 네. 다만 12번 환자라는 그 일본의 관광 가이드하는 중국인은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다음에 한 10여 일간을 방역망 밖에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만 네. 그래도 이분이 그렇게 증상이 심하게 됐을 때 확진이 되지는 않고 본인이 바로 자진 신고를 해서 우리나라 방역망 안에서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으로 보면은 이 15명이라는 환자의 수준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네네. 우리 방역망 밖에 있는 만약에 어떤 환자가 있다 하면은 네.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냥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옛날에 그 메르스 때처럼 음. 어마어마한 전파력을 가진 환자가 나타난다면 그건 진짜 특이한 상황이겠지만 지금까지 환경으로 봐서는 이 방역망이 잘 돌아가고 있고 네. 환자들도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새로운 환자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즉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있는 환자라 그러면 아직까지 지역사회 감염은
그 징조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슈퍼 전파자 이른바 예. 2, 3차 간염을 낳은 3번과 6번 환자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뭐 12번 환자까지 포함해서 혹시 예. 이분들이 지난 메르스 사태처럼 그 슈퍼 전파자가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견을 동의하십니까? 예, 우선 그 슈퍼 전파자라는 게 과연 몇 명이나 전파했을 때 슈퍼 전파자 하는 것이 뭐 의학적으로 아, 개념이 정리된 적은 없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메르스 사태 때 그 14번 환자는 85명을 전파했습니다. 그랬죠. 네, 뭐 이 정도 감염이면 그렇게 슈퍼 전파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 지금 3번, 6번, 뭐 12번 이렇게 번호로 하시는 분들은 몇 명 감염은 시켰지만 전부 잘 설명이 되고 네, 네, 또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증상이 그렇게 중하지 않았었다는 특이점이 있죠. 네. 따라서 이분들이 접촉했던 그 밀접 접촉자 또는 일상 접촉자 중에 환자가 나올 확률은 있겠지만 네. 한 사람이 특히 뭐 많은 사람을 감염시켰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슈퍼 전파자라는 말은 지금으로서는 성립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제주도에서 해열제를 산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에도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떨어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난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해열제를 먹을 수도 있고 이걸 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일반인들은요. 본인이 알 수가 없죠. 네, 열이 네. 나니까 또 머리가 좀 아프니까 해열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네. 우리가 이번 사태 이 신종 코로나의 경우도 중국에서 그 중국인들이 외국으로 관광 갈 때 검역을 피하기 위해서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하고 네네. 검역을 통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보면은 해열제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열은 강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죠. 근데 이 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걸 방어하는 그 기전이라고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호흡기 바이러스냐 뭐 코로나 바이러스냐에 따라서 열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이 난 거를 대증적으로 물리적으로 약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열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그 해열제를 한번 샀다는 것밖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네, 증상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겠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될지 굉장히 걱정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장관이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고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뭐 잠복기를 감안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건 잠복기 같은 것이 고려된 건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뭐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만 봐서는 뭐 일주일 열흘이 아니라 뭐 오늘도 지금 확진자가 안 나왔거든요. 네네. 예,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진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국민들은 공포심에 떠 있지만 네.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네네. 실제 현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잘 잡힌다 할지라도 중국의 상황이 너무 이 서에 감염이 많이 되어 있어갖고 지역사회 감염이 네. 아주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우한은 폐쇄가 됐지만 우한 옆에 황강이라든지 또는 다른 대도시들에서의 중국의 방역이 얼마나 잘 들을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방역이 잘 이루어지면은 우리나라도 괜찮겠지만 네. 우리가 아무리 출입국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의 방역이 얼마나 잘 되느냐, 중국의 환자 추이가 언제 가면 꺾일 수 있느냐. 지금은 아직까지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인데 일단 그 환자 수가 어느 정도 증가세가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가세가 멈추게 되면은 네. 결국은 방역망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세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네. 아니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네네. 중국이 진정세를 안 보이기 때문에 네네. 중국에 달려 있다 하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카톨릭 의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